주말 오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돈과 욕망이 몰려든다는 최고급 대형 백화점의 한층. 여러분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곳 남성복 매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 아마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묘한 이질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지하 식품관은 유명 디저트를 사기 위해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북적이고 1층 명품 매장 앞에는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을 서서 엄청난 돈을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로 위층의 프리미엄 골프웨어나 하이엔드 스포츠 매장에는 젊은 손님들로 활기가 넘쳐 흐릅니다. 하지만 유독 이 정통 남성 정장 매장이 모여있는 층만큼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2차원의 공간처럼 섬뜩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한 최고급 샹들리에 조명 아래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마감한 수백만 원짜리 정장들이 마네킹의 완벽한 각을 잡고 입혀져 있습니다. 매장 진열대에는 수백 벌의 고급스러운 재킷과 셔츠들이 빽빽하게 걸려 있죠. 그러나 정작 그 화려한 옷들 사이를 걷거나 지갑을 여는 손님의 그림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저 텅 빈 복도를 멍하니 응시하거나 의미 없이 마네킹에 먼지만 털어내고 있는 직원들의 무거운 한숨 소리만이 이 거대한 공간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니 요즘 남자들이 진짜 정장을 안 입고 다니나? 그 많던 정장 브랜드들은 다 어디로 가고 왜 이렇게 텅 비어서 망해가고 있는 걸까? 오늘 저는 단순히 요즘 사람들은 옷이 불편해서 정장을 안 입는다 같은 수박 겉핥기식의 뻔한 패션 유행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텅 빈 남성복 매장이라는 이 쓸쓸하고도 기묘한 현상은 사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지탱하던 거대한 산업 생태계 하나가 철저하게 붕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비참한 증거입니다. 동시에 돈과 권력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방식의 뼈대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패션 트렌드를 아는 것을 넘어 지금 전 세계의 부와 권력이 어디서 빠져나와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무서운 경제적 사회적 지각 변동 속에서 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아주 날카롭고 깊이 있는 최고의 통찰력을 완벽하게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시대의 룰이 바뀌는 시점에 이 흐름을 꿰뚫어 보는 자만이 미래의 기회를 잡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시야를 미친 듯이 넓혀드릴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깊게 빠져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심층 분석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옷장에는 지금 당장 꺼내 입을 수 있는 완벽한 정장이 몇 벌이나 걸려 있으신가요? 그리고 내 돈을 주고 넥타이까지 완벽하게 갖춘 빳빳한 정장 한 벌을 사본 마지막 기억이 언제입니까? 아마 기억조차 가물가물하시거나 옷장 구석 비닐 커버 안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방치된 지 수년이 넘은 분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그 기억을 잃어버리셨다면 여러분도 이미 이 거대한 사회적 붕괴와 권력 이동의 물결 한가운데에 깊숙이 휩쓸려 계신 겁니다. 불과 1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백화점 남성복 매장의 풍경은 지금과 완벽하게 정반대였습니다. 1년 내내 돈이 쉴 새 없이 돈은 백화점 최고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죠. 봄과 가을 대기업들의 공채 시즌이 다가오면 대학교를 갓 졸업한 취업 준비생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와서 생애 첫 면접용 정장을 고르며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거울 앞을 서성였습니다. 시즌이 바뀔 때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갈 전투복을 새로 장만하듯 비장한 표정으로 탈의실 앞에 줄을 서서 카드를 긁던 30대, 40대 직장인들의 맹렬한 활기로 매장은 항상 터져나갈 듯 붐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견고했던 정장의 철옹성을 단숨에 무너뜨렸을까요? 이 비참한 몰락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거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우리 사회에서 정장이라는 옷이 도대체 어떤 무시무시한 권력과 심리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뼈저리게 파헤쳐 봐야 합니다.
그 시절 아침 출근 시간의 지하철 환승역 풍경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보십시오. 짙은 회색과 남색,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성들의 거대하고 획일적인 물결이었습니다. 넥타이 부대라는 말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가장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쓰이던 시절이었죠. 그때의 정장은 단순히 추위를 막거나 멋을 내는 천쪼가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거대한 국가 경제와 기업이라는 완벽한 기계에 묵묵하고 성실한 톱니바퀴라는 것을 만천에 증명하는 일종의 신분증이자 충성 맹세였습니다. 아침마다 빳빳하게 풀을 먹인 셔츠를 입고 숨이 턱턱 막히는 넥타이를 목 끝까지 빈틈없이 조여매는 행위는 나의 튀는 개인적인 욕망과 개성을 철저히 죽이고 오직 거대한 조직의 룰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겠다는 숭고한 시각적 증명이었습니다. 만약 그 시절 넥타이를 매지 않고 출근하거나 구두에 흙먼지가 묻은 채로 나타난 직원이 있다면 그는 단지 패션 센스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상사의 지시에 반기를 드는 불온하고 불성실한 인간으로 낙인 찍혀 사회적 매장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정장은 튀고 싶은 개인의 자아를 무자비하게 억누르고 회사의 정체성이라는 단일한 색깔을 개인의 피부에 덧입히는 산업화 시대의 가장 저렴하고도 훌륭한 세뇌용 통제 유니폼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기획하며 심층 취재를 위해 만난 한 50대 후반의 대기업 임원분의 회고는 이 시대상을 아주 소름 돋게 대변해 줍니다. 그분은 신입사원 시절 첫 월급이 통장에 찍히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백화점의 유명 브랜드 맞춤 정장 매장이었다고 합니다. 내 몸의 곡선에 딱 맞게 재단된 빳빳한 최고급 울 소재의 수트를 처음 어깨에 걸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내가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사회의 진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한 사람 몫을 해내는 진짜 어른의 세계로 진입했다는 벅찬 가슴 떨림과 묘한 우월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정장은 소년에서 남자로,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넘어가는 가장 신성한 통과 의례이자 안전한 기득권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갔음을 증명하는 자랑스러운 계급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굳건한 무채색 제국에 치명적인 균열을 낸 첫 번째 타격이 날아옵니다. 바로 2000년대 초반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불어닥친 IT 닷컴 혁명과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기존의 보수적인 잣대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새파랗게 젊은 천재 창업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넥타이는커녕 무릎이 튀어나온 낡은 청바지에 헐렁한 후드티를 푹 눌러쓰고 더러운 스니커즈를 끌고 다니면서 순식간에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부를 갈퀴로 긁어 모으며 세상을 뒤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낡은 리바이스 청바지와 뉴발란스 운동화 그리고 그 유명한 검은색 터틀넥을 입고 신제품 발표회 무대에 올라 전 세계를 열광시키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가 수십조 원의 기업 가치를 지닌 회사의 최고 경영자임에도 매일 똑같은 칙칙한 회색 무지 반팔 티셔츠만 입고 공식 석상에 나타난 것은 단순히 그들이 옷 고르기를 귀찮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권력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향해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넥타이를 매며 억지로 만들어낸 그 낡고 느려터진 규칙과 수직적인 허례허식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다. 세상을 지배하고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진짜 권력은 당신들의 꽉 조인 넥타이 매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파괴하는 우리의 자유롭고 혁신적인 뇌에서 나온다. 이 선언은 정장이 가지고 있던 보수적인 엘리트주의를 단숨에 촌스럽고 비효율적인 구시대의 유물로 깎아내려 버렸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때까지만 해도 대기업과 제조업이 경제의 중심이던 한국 사회, 특히 여의도의 금융권이나 서초동의 법조계 정부 부처 같은 보수성의 끝판왕 집단들은 콧방귀를 뀌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자판이나 두드리는 벤처기업 괴짜들의 일탈일 뿐 진짜 진지하고 수천억이 오가는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상대방에게 권위와 묵직한 신뢰를 주려면
무조건 3피스 정장을 완벽하게 갖춰 입어야 한다며 자신들의 넥타이를 더욱 단단히 졸라맸습니다. 그러나 이 오만하고 견고했던 기득권의 믿음조차 단숨에 산산조각 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대전환의 강을 강제로 건너게 만든 전 지구적인 대재앙이자 역사적 촉매제가 불쑥 찾아옵니다. 바로 2020년 인류의 모든 일상을 멈춰 세운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전염병의 창궐로 전 세계 수억 명의 직장인들이 강제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방구석에서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전대미문의 심리적, 물리적 실험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다들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내 집 거실 소파나 침대 위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일을 하면서도 화상회의 카메라가 켜지면 왠지 상사의 눈치가 보여. 상의는 대충 다림질된 셔츠와 재킷을 걸치고 카메라 앵글에 절대 보이지 않는 하의는 구멍 난 수면 바지나 추리닝, 심지어 속옷 차림으로 앉아있는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운 촌극이 매일같이 벌어졌습니다. 몸은 집에 있지만 정신은 아직 낡은 조직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에 묘한 죄책감을 느꼈던 것이죠. 하지만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전 세계의 화이트칼라 직장인들은 아주 거대하고도 본질적인 깨달음을 집단적으로 얻게 됩니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의 진실을 온 인류가 동시에 알아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밤을 새워 치열하게 만든 PPT 기획서의 예리함과 프로젝트의 압도적인 성공 여부는 결코 내 목을 옥죄고 있던 실크 넥타이의 매듭이나 빳빳하게 각 잡힌 정장 바지의 칼주름과는 단 1%의 상관관계도 없었구나 라는 뼈아픈 우주적 진실을 온몸으로 마주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꽉 조이는 셔츠 깃을 훌렁 풀어 던지고 아주 부드럽고 편안한 면 티셔츠를 입은 채 내 방 의자에 삐딱하게 기대어 타이핑을 쳐도 회사의 거대한 서버는 멀쩡하게 돌아갔습니다. 지옥철 출퇴근에서 낭비되던 에너지가 사라지고 육체가 억압에서 해방되자 업무에 대한 집중력과 파괴적인 창의성은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치솟는다는 것을 경영진과 실무자 모두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증명해버린 것입니다. 일의 본질과 옷의 껍데기 형식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이 치명적인 진실 앞에 정장을 지탱하던 거대한 환상의 스크린은 완벽하게 찢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잠시 영상을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엔데믹 이후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시는 회사의 복장 규정은 어떻게 변해왔습니까? 아직도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입으라는 무언의 압박이나 꼰대 문화가 숨 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원진들조차 완벽한 자율 복장으로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편하게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겪으신 직장 내 복장과 관련된 억울했던 에피소드나 세대 차이로 인한 재미있는 갈등 이야기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아주 자유롭고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내 회사는 이런데 다른 사람들의 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 스토리를 댓글로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 사회가 얼마나 미친 속도로 변하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는 엄청난 재미와 귀중한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살아있는 댓글 참여가 이 영상의 가치를 비로소 완벽하게 완성해 줍니다. 꼭 한 번씩 남겨주시길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본론의 깊은 심층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염병의 공포가 걷히고 코로나 쇼크 직후 벌어졌던 2022년에서 2024년 사무실 복귀 대란, 당시 회사들이 다시 직원들을 사무실로 불러들이며 예전처럼 군기 잡힌 정장을 입고 출근하라는 리턴 투 오피스 지시를 내렸을 때 벌어진 상황은 그야말로 권력의 대역전극이었습니다. 한 번 껍데기의 무의미함과 자유의 달콤함을 뼈저리게 맛본 핵심 직원들은 격렬하게 분노하며 반발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내 숨통을 조이는 넥타이를 채우고 불편한 정장으로 내 몸을 통제하려 든다면 차라리 지금 당장 사표를 집어 던지고 복장이 완벽하게 자유로운 경쟁사로 이직해버리겠다는 것엔 반란과 폭탄 선언이 줄을 이었습니다.
과거 10년 전만 했어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며 가차없이 책상을 빼버렸을 콧대 높은 기업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랍게도 그 거대한 대기업들이 바짝 엎드려 앞다투어 백기를 들고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줄줄이 항복하며 만들어낸 그 완전 자율 복장이라는 결과물은 2026년 지금 대한민국 오피스의 완벽한 디폴트, 즉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업의 임원들이 갑자기 천사처럼 착해져서 직원들을 배려한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최첨단의 시점에 자본주의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가장 냉혹하고 이기적이며 효율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시대의 경제 구조는 과거와 근본부터 다릅니다. 초거대 인공지능이 인간이 며칠 밤을 새우던 서류 작업과 데이터 분석을 단 몇 초 만에 완벽하게 끝내버리는 시대입니다. 정해진 매뉴얼대로 기계 부품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어떤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상식을 처참하게 파괴하는 미친 창의성 룰을 뒤집는 기발한 아이디어 유연한 사고방식 하나가 글로벌 시장 판도를 뒤집고 수십조 원의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뛰어난 역량을 가진 크리에이티브한 천재 개발자나 감각적인 마케터 에이스급 인재 단 한 명을 어떻게든 경쟁사보다 먼저 빼오고 붙잡아두는 것이 기업의 명운과 존폐를 가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최상위권 핵심 인재일수록 무의미한 꼰대식 통제와 낡은 형식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숨통을 턱턱 막히게 조이는 실크 넥타이와 팔을 위로 뻗기조차 불편한 뻣뻣한 울 재킷 속에서 어떻게 세상을 뒤엎을 혁신적이고 춤추는 듯한 아이디어가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가 물리적으로 억압받고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뇌가 말랑말랑하고 유연하게 돌아가겠습니까? 결국 국내 굴지의 글로벌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딱딱하기로 악명 높았던 일선은행권과 정부 공기업들마저 눈물을 머금고 정장을 포기했습니다. 복장 규정을 전면 폐지하고 타 부서 눈치 보지 말고 후드티와 운동화, 심지어 땀띠 나는 한여름에는 무릎 위로 올라오는 반바지와 발가락이 훤히 보이는 샌들 출근까지 공식적으로 전면 허용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옷차림을 통제하는 구시대적인 꼰대짓을 포기하는 것이 비용이 단 한 푼도 들지 않으면서도 핵심 인재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복지 혜택이라는 것을 기업의 오너들이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정장의 몰락은 단순히 사람들이 옷을 편하게 입고 싶어 하는 패션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가장 강력 무기인 창의성을 짜내기 위해 기업이 낡은 권위주의를 포기하고 노동자가 기업의 통제권을 완벽하게 이겨낸 아주 역사적이고 통쾌한 권력의 대이동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막대한 소비 시장의 큰손이자 새로운 문화를 주도하는 주력 실무진으로 떠오른 2030 밀레니얼 Z세대들의 뼛속 깊은 가치관의 대폭발은 정장의 무덤에 잡이 없는 마지막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 전통적인 핏의 정장은 더 이상 멋진 영국 신사나 성공한 엘리트의 품격 있는 상징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장이란 이유 없는 상명하복 비합리적인 주말 등산 강요, 철저한 개성 말살 회식 강요, 그리고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경직된 수직적 조직의 낡고 불쾌한 적폐의 상징물일 뿐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 제작을 위해 딥다이브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던 한 대기업의 20대 후반 핵심 실무자의 뼈 때리는 한마디가 아직도 제 귓가에 선명하게 맴돕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억지로 정장을 쫙 빼입고 거울을 보면 나라는 고유한 개인의 영혼과 삶은 완전히 지워지고 그저 회사를 위해 언제든 대체되고 쓰다 버려질 수 있는 톱니바퀴 배터리 소모품이 된 것 같아 숨이 턱 막히고 모멸감이 듭니다. 나는 거대한 조직의 이름표 뒤에 나약하게 나 자신을 숨기고 맹목적으로 충성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나는 가장 나다운 편안한 모습으로 오직 나의 압도적인 실력과 결과물로 떳떳하게 능력을 증명하고 가치를 평가받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성세대에 대한 철없는 반항이 절대 아닙니다. 과거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회사가 곧 나 자신이라며 조직과 자아를 동일시하고 기꺼이 야근을 밥 먹듯 하며 희생했다면, 지금의 새로운 세대에게 직장은 나의 가치를 높이고 전문성을 날카롭게 벼르기 위한 쿨한 수단이자 거쳐가는 정거장에 불과합니다. 거대한 집단주의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고 갈아 넣기보다 내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과 대체 불가능한 퍼스널 브랜드를 최우선으로 굳건히 지키겠다는 아주 단호하고 건강한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혁명이 정장 거부라는 눈에 보이는 것엔 반란의 형태로 폭발한 것입니다. 이 무섭고 거대한 시대적 해일 앞에서 옷을 만들어 돈을 벌어야 하는 전 세계 패션 업계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피를 흘리며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신 글로벌 리테일 산업 통계와 국내 백화점 유통 데이터를 뜯어보면 그 위기감은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한때 최고 전성기였던 2010년대 초반 7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매출을 자랑하며 황금알을 낳던 국내 남성 정통 정장 시장 규모는 이제 과거 대비 반토막을 넘어 현재 순수 정통 수트 기준으로 3분의 1토막 이하인 2조 원대 언저리로 처참하게 증발해버리며 사실상 산업 붕괴 판정을 받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국내 유명 패션 대기업 브랜드들은 오랫동안 지켜온 알량한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눈물겨운 꼼수와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마케팅 전단지에서 정장 신사복이라는 올드한 단어 자체를 아예 지워버리고 대신 세텁 수트, 워크레저 아웃도어 기능성과 출근복이 결합된 고프코어 오피스룩 기능성 원단으로 만든 테크 테일러링, 하이브리드 비즈니스 캐주얼이라는 그럴싸하고 트렌디한 신조어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매장에 걸려있는 옷의 겉모습은 재킷과 바지를 맞춰 입은 정장 같아 보이지만 소재를 뒤집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숨쉬기 힘든 뻣뻣한 울 소재 대신 사방으로 고무줄처럼 쭉쭉 늘어나는 최첨단 스판덱스 소재를 쓰고, 점잖은 바지 허리춤에는 트레이닝복처럼 밴딩 고무줄을 몰래 숨겨뒀습니다. 구김이 가지 않아 세탁기에 막 돌려도 되고 투박한 운동화와 매치해도 찰떡같이 어울리는 캐주얼 의류에 회사의 모든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통적인 의미의 정장 제작을 백기투항하며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회사 내부 조직 내에조차 남성복 기획부서는 실적만 깎아먹는 골칫덩이 취급을 받으며 유능한 직원들이 가장 발령받기를 꺼려하는 유배지 1순위로 전락했다는 현직 종사자들의 씁쓸한 한탄이 쏟아집니다. 바다 건너 글로벌 럭셔리 시장의 현실은 더 충격적이고 드라마틱합니다. 무려 200년의 웅장한 역사를 자랑하며 에이브러햄 링컨부터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권위를 상징했던 영원한 제국 브룩스 브라더스가 이미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7월 파산 보호를 신청하며 몰락의 서막을 알리는 굴욕적인 사건은 전 세계 패션계의 제국이 무너지는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정장의 본고장이라는 이탈리아 장인 정신의 최고봉 명품 브랜드 에르메네질도 제냐조차도 살기 위해 뻣뻣하고 무거운 수트를 쇼윈도에서 완전히 치워버렸습니다. 이들은 2021년 110년간 써온 길고 어려운 브랜드 이름표마저 제냐로 짧게 떼어버리고 젊은 코인 부자들과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겨냥한 초고가 럭셔리 스니커즈와 럭셔리 레저웨어, 그리고 힙합 뮤지션이나 입을 법한 스포티한 후드티 조거 팬츠로 매장을 도배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콧대 높던 유럽의 럭셔리 하우스들조차 거대한 시대의 파도를 거스르면 가차없이 파산한다는 잔혹한 자본주의의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며, 역설적이게도 과감히 정통 정장을 버리고 노선을 튼 제냐만이 역대급 천문학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긁어모으며 시대의 변화에 적응한 유일한 승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는 아주 섬뜩하고 예리한 심리적 진실을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장이 사라지고 모두가 캐주얼을 자유롭게 입게 된 우리의 출근길 사무실은 진정한 평등과 스트레스 없는 해방을 맞이했을까요? 제 딥다이브 분석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 정장 시절이 속 편한 천국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비싼 명품 정장이든 저렴한 아울렛 정장이든 상관없이 정장이라는 아주 훌륭하고 두꺼운 은신처이자 획일적인 방패가 존재했습니다. 일단 그 각 잡힌 유니폼 하나만 걸치면 누구나 평등하고 무난하게 직장인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숨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옷장 앞에서 나의 센스를 쥐어짜내며 피곤한 고민을 할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복장이 완벽하게 자율화되면서 우리의 사무실은 개인의 패션 감각 경제력 그리고 트렌드 민감도를 은밀하고 잔인하게 평가하는 훨씬 더 무서운 계급 투쟁의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저 김대리가 어떤 핏의 와이드 슬랙스를 입었는지, 센스 있는 색 조합을 했는지, 발에는 수십만 원짜리 한정판 스니커즈를 신었는지, 아니면 유행 지난 낡은 구두를 신었는지가 그 사람의 감각과 유연함을 평가하는 무서운 잣대가 된 것입니다. 획일적인 은신처가 사라지자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나의 젊음과 트렌디함을 스스로 뼈 빠지게 증명해야 하는 지독한 선택의 피로감이 새롭게 탄생한 겁니다. 자칫 잘못 입으면 촌스러운 패션 테러리스트나 주책맞게 젊어 보이려 애쓰는 꼰대로 조롱받기 십상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침마다 대체 뭘 입고 출근해야 하나 머리를 쥐어뜯으며 차라리 뇌를 빼놓고 교복처럼 아무 생각 없이 정장만 입던 그 시절이 100번 1000번 속 편하고 좋았다 라고 탄식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 이 섬뜩한 분석에 뼈저리게 공감하신다면 지금 당장 화면 아래에 좋아요 버튼을 한번 시원하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클릭 하나가 저와 같은 날카로운 통찰을 공유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백화점에서 쫓겨나고 대중들에게 철저히 외면받는 이 역사적이고 거대한 옷 정장은 머지않아 공룡처럼 이 지구상에서 완벽하게 멸종되어 박물관의 유리 진열장 속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저의 거시적인 통찰과 전망은 이렇습니다. 정장이 인류의 역사에서 100% 영원히 소멸하는 비극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존재의 목적과 가치, 사회적 지위는 지금과는 180도 다른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극단적인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정장이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옷 한복이 걸어간 그 씁쓸하고도 고귀한 운명의 길을 정확히 똑같이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누구나 매일 한복을 입고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활동하기 편한 서양 의복이 들어오면서 일상복의 자리를 뺏겼죠. 지금 우리는 언제 한복을 꺼내 입습니까? 명절이나 결혼식 패백칠순 잔치처럼 1년에 단 한두 번 아주 특별하고 전통적인 예식을 치를 때만 먼지를 털고 조심스럽게 꺼내 입는 고가의 상징적인 의례용 의상이 되었습니다. 정장 역시 정확히 같은 운명입니다. 이제 매일 아침 출근길 지옥철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습관적으로 껴입던 억압적인 노동의 전투복 데일리 워크웨어로서의 생명력은 영원히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시대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대신 내 인생에서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순간 누군가에게 내 영혼을 담아 최고의 물리적 예의를 갖춰야 하는 관혼상제의 자리, 내 인생의 명운을 건 수백억짜리 비즈니스 딜을 성사시키는 무거운 프레젠테이션 무대 혹은 차가운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나의 억울함과 무고함을 시각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아주 특수하고 무거운 상황에만 비장의 무기처럼 꺼내 입는 현대판 전투 예복, 즉 의례용 현대판 한복으로 그 지위가 극단적으로 축소되고 또 한편으로는 고귀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어중간한 대중적인 가격대의 기성복 정장 브랜드들은 무더기로 줄도산하며 아주 빠른 속도로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시장은 수백 수천만 원을 호가하며
개인의 체형과 취향에 완벽하게 맞춰주는 극소수 권력자들만을 위한 초고가 비스포크 맞춤 정장 시장과 그저 경조 사용으로 한 번 입고 쿨하게 반납해버리는 초저가 대여 시장, 이 두 개의 극단만이 살아남아 승자 독식의 기형적인 항아리 구조를 영원히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묘사했던 그 쓸쓸하고 텅 빈 백화점 남성복 매장의 풍경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덩그러니 놓인 마네킹 앞에 서서 자신이 한창 젊고 잘 나가던 시절 훈장처럼 입었던 각 잡힌 다크 네이비 수트 재킷을 말없이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이내 씁쓸한 표정으로 지갑을 열지 못한 채 캐주얼 매장으로 허탈하게 발길을 돌리는 50대 중년 남성의 굽은 뒷모습. 그 쓸쓸한 뒷모습은 단순히 유행 지난 옷을 사지 않는 평범한 쇼핑객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거대한 조직의 성실한 부속품으로 살아오며 무거운 정장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고 묵묵히 청춘을 바쳐 헌신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순종적인 희생과 성실함이 칭찬받지 못하는 낯선 시대로 밀려나 버린 것, 세상의 룰이 완전히 뒤집혀 버린 것에 대한 허탈함, 그리고 파괴적인 창의성과 실력 없이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맨몸으로 맞이하게 된 우리 시대 모든 직장인 가장들의 애잔하고 뼈아픈 자화상이자 과거 영광스러운 시대의 조용한 퇴장일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시대의 무자비한 파도는 낡고 비효율적인 것들을 가차없이 역사의 뒤앙일로 쓸어버립니다. 정장의 맹렬하고도 비참한 몰락은 결코 단순한 패션 트렌드의 가벼운 변화가 아닙니다. 억압에서 자율로 맹목적인 전체주의와 조직주의에서 철저하고 합리적인 개인의 가치 존중으로 그저 땀방울만 흘리는 성실한 육체노동에서 룰을 파괴하는 번뜩이는 뇌력과 창의성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인류의 룰이 완벽하게 뒤집어지고 있는 아주 생생하고 뼈아픈 진화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꽉 끼는 셔츠 깃과 무거운 울 재킷을 미련 없이 벗어 던졌다는 것은 단순히 내 몸이 편해졌다는 1차원적인 사실을 훌쩍 뛰어넘어 우리 사회가 마침내 오랫동안 알아왔던 권위주의와 맹목적인 복종이라는 무거운 껍데기를 통쾌하게 찢어버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시각적인 증거입니다. 내일 아침 당장 출근길 혹은 주말 번화가, 횡단보도에 서서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의 가벼워진 옷차림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오버핏 재킷에 와이드 팬츠를 입고 누군가는 화려한 스니커즈로 자신만의 고유한 개성을 뽐내며 당당하게 걷고 있을 것입니다. 그 얽매임 없는 자유로운 발걸음과 다양한 옷차림 속에서 여러분은 이 사회의 막대한 돈과 권력이 지금 어디서 빠져나와 어디로 맹렬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미래의 지도를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완벽하게 읽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꿰뚫어 보는 자만이 미래의 기회와 부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껍데기와 형식에 집착하는 가짜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오직 당신의 펄떡이는 진짜 실력과 대체 불가능한 창의성만이 이 냉혹한 자본주의에서 당신의 생존을 증명하는 유일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겉핥기식 정보가 아닌 진짜 깊이 있는 심층 딥다이브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거대한 시대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과 어떤 날카로운 무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굳어진 시야를 확 트이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강력한 이득이 되셨다면, 혹은 앞으로 닥쳐올 더 거대한 사회 경제적 지각 변동의 흐름을 남들보다 먼저 읽어내어 나만의 생존 무기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놓치지 않기 위한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기를 간곡히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 구독 한 번이 저에게는 밤을 새워가며 이런 미친 퀄리티의 심도 있는 통찰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데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위대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영상 중간에 제가 신신당부드렸듯이 오늘 다룬 정장의 몰락과 시대 변화에 대한 여러분만의 날카로운 해석, 직장 생활에서 겪은 어이없고 억울했던 복장 에피소드들, 혹은 과거 빳빳한 양복에 얽힌 향수 어린 잊지 못할 추억이 있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아주 자유롭고 솔직하게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길어도 좋고 짧아도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채롭고 생생한 경험담이 담긴 댓글 하나하나가 뭉쳐서 이 영상의 통찰력을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완성해 줍니다. 긴 시간 결코 가볍지 않은 묵직한 주제를 끝까지 최고의 집중력으로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개 숙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오늘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고 잠든 뇌를 번쩍 깨울 만큼 충격적이고 예리한 분석, 압도적인 특급 정보로 무장해서 다시 여러분 앞에 짠하고 찾아오겠습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잡아먹히지 말고 당당하게 그 파도 위에 올라타는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넥타이 푼 셔츠처럼 가장 여러분다운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